네, 36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명제들이 전부 다 A, B, 맞죠? 두 개의 문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명제들이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되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맞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는 되지 마라. 집합으로 따지면 P가 Q의 진부분 집합이 되어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우리 학생들 푸는 걸 보면은 약간 좀 감각적이고 그냥 대입을 통해서 풀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보면은 일단 우리는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의 필요 충분 조건을 알고 있다면 그걸 바로바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A, B가 0보다 크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A, B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A랑 B가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거나 A가 음수고 B가 음수다로 바꿔서 표현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얘랑 얘가 같은 말이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지금 Q는요, 절대값 A 더하기 B랑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조건을 이렇게 가지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걸 만족시키냐를 생각할 때는 몇 개 사례를 바바바박 넣어보면 이게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이게 이쪽으로 갔을 때는 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반례가 존재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성립시키지만 얘는 성립시키지 않는 얘. 잠깐 멈추고 10초 동안 생각해 볼래요? 좀 해봤죠? 얼마 되겠어요? A0, B0 이런 게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쌤이 집합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P 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Q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P 집합은 A, B의 부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소는 어떤 거 있냐? 뭐 1,1 맞죠? 그러니까 순서쌍을 원소로 가지겠죠. 1,1, 뭐 2,3,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Q 안에 보면은 1,1이나 2,3이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애들은 똑같이 있을 거야. 하지만 Q에는 P에는 없는 뭐 0,0이라든지 1,0이라든지 이런 원소들이 추가로 있죠. 즉 P가 Q의 진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 우리는 P가 Q의 진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에서는 지금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다음에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Q는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사실상 더 이상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맞죠? 그냥 더해서 2다, 2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나 순서상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둘이 더해서 엄밀히 따지면은 참인 것은 증명하고 거짓인 것은 발레를 드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뭐 굉장히 엄밀한 증명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죠. 그럼 이거 좀 해보면 어떻게 돼요?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면 1, 1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뭐 2, 3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많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기 또 다 있는지 볼 거예요. 1, 1, 이 안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2, 3 여기 더 들어가네요. 맞죠? 그 쭉쭉쭉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근데 지금 P가 Q의 진 부분 집합인 것을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P에는 있는데 Q에는 없는 거라든지 Q에는 있는데 P에는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거 있나요? 이런 거 있네요. 1,0 이런 거 어때요? 1,0은 Q에는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1,0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이 2보다 안 크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P는 Q의 진 부분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거 쌤 지금 좀 실전 감각에 대한 실전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참임을 보이려면 엄밀히 따지면 또 증명도 해야 되잖아. 맞죠? 오케이?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은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물론 보여는 줄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집합 사례를 넣어봄으로써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니은 보시면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맞죠?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방금 거짓임을, 거짓임은 발레를 통해서 밝히면 되잖아. 아니지, 이건 참이었잖아. 쌤 정신이 없다. 이건 참이었잖아. 맞죠? 이거 참이라는 거 증명하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오케이? 이거 참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증명 방법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 OR 보이죠? OR. 이 OR을 보는 순간 증명법 중에서 무슨 법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OR은 우리가 직접 증명이 어려우니까 기류법 아니면 대우 증명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기류법, 대우 증명을 한번 가볼까요? 이거 가보면 어떻게 돼요? A가 1보다 작고, 맞죠? and B가 1보다 작으면, 오케이? A 플러스 B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띠로링. 엄청난, 이거는 증명할 것도 없이 맞죠?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가 1보다 작고 B가 1보다 작으면 A 플러스 B가 2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는 것은 깔끔하게 증명을 했고, 얘가 여기로 가는 것은 우리가 거짓이었어요. 발레까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발레는 언뜻 떠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집합을 이용해서 순서상을 하나하나 따져봄으로써 생각해보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잘 떠오른다. 다음에 디귿 가보겠습니다. 디귿은 절대값 a-b, 절대값 a-c, 맞죠? 이면 그러니까 a, b, c. 자, 일단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냐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건 참인가요? 이거는 이거부터가 거짓인 것 같네요. 맞죠? 이거부터가 거짓이죠. 발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레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A, B, C 순서상이죠. 맞죠? 세 수의 순서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발레는 대부분 좀 쉬운 데서 나옵니다.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나요? 쌤은 이런 식으로 해볼까 싶어요. 절대값의 정의죠. 절대값 a-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수직선 상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c라고 하는 것도 수직선 상에서 a와 c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a랑 b 사이의 거리보다는 a랑 c 사이의 거리가 더 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수직선 상에 쌤이 꼽으면 a 여기다 놓고 c는 여기다 놓고 b는 여기다 놓으면 이거 바로 발레죠. 왜? 이거는 만족시키지 않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넣어볼까요? 뭐 0, 3,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는 거지 뭐. 실제로 넣어보세요. 이건 1 되고 이거는 3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발레를 쉽게 찾았고, 지금 디귿은 P이면 Q이다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역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요거 쌤이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좀 생소하죠? 쌤 뭐라고요? 절대값 a-b의 정의가 뭐라고요?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해요. 절대값 a-b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 상에서 a랑 b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절대값 2 빼기 1이다 라고 하면은 뭐 1인 거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좀 재밌게 해석하면 1과 2 사이의 거리다. 그게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절대값 뭐 3-6이다 그러면은 3인 건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수직선 상에서 3과 6 사이의 거리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리을 가볼게요. 리을은 어때요? B가 A보다 큰, 이것도 좀 시시하다, 맞죠?
B가 A보다 크면 가우스 B가 가우스 A보다 크다. 이거는 이거 자체가 벌써 거짓이죠. 맞죠? 발레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레 생각해 보면은 얼마 있어요? 뭐 1과 1.1 되겠죠? 그러면 1, 2로서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